자, 오토엔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놓고 볼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업체인지도 놓고 볼 거예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거래일수가 5거래일 기준이고 오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잘 들여다보고 계셨다라면 단기 변동성 매매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었던 종목이었을 거예요. 매매 사인까지 드리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육 위주에서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같이 이제 또 복귀 교육 해보고 하는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일단 오토엔이 이제 그 어떤 업체이고 이제 어떻게 이 변동 그 물량 그러니까 상장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은요. 실적 공시 나올 때 일반 상장돼 있는 종목의 경우 실적 공시에 나올 때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걸 좀 놓고 보면 되겠죠. 주주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위험 투자 위험 요소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는데 주주에 관한 사항 쪽에 소액 주주들 비용 투자 위험 요소에서 유통 가능 물량이 이제 어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 부분은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분사한 업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공모 가격이 5,300원일 만큼 시가총액 600억 물론 이제 좀 뭐랄까요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 공모 가격을 낮춰서 상장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 범위의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600억 많이 쳐줘봐야 뭐 예를 든다면 1,000억 기준 그 정도를 처음에 이제 상장 공모할 때 최대 폭의 범위로 설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매출 부분에 이제 기준 잡으면은 400억 490억, 500억 정도니까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시가총액 부분 공모 가격 시가총액 600억 이런 것이 이제 저평가라고 인식할 수는 없는데 시장에서 때가 묻지 않은 종목의 기준에 수급이 붙게 되면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때가 묻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 8%, 기아에서 5% 이렇게 아마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공시가 나왔는데 이제 그 공시는 신규 취득이 아니라 기존 이제 지분에 대한 지분율에 대한 공시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은 보호 회수가 길게 들어가고 그리고 현대차 쪽도 이제 그쪽에서 뭐 물량을 팔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의무가 아닌 자율 보호 회수를 이제 설정해 놓은 그런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마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제 바로 만약에 못 찾으면 그냥 얘기만 해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398만 주 정도, 그러니까 400만 주 정도가 유통 물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저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뉴스 내용 나와 있는 기준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투자 위험 요소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잘 들여다보시면 어느 곳에서든 잘 들여다보셔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발행 물량 그리고 이제 공모 물량 그리고 여기에서 유통 가능 물량 그 유통 가능 물량이 뭐 제가 이제 새벽에 한번 쭉 읽어봤는데 며칠 전에 읽어본 거죠. 처음 상장할 때 그 즈음에 398만 주 한 400만 주가 채 안 되는 물량입니다. 일단은 여기 있네요. 의무 부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386만 주 386만 뭐 이 정도 바로 유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캡처해서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교육 부분에 활용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공시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투자 위험 요소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 400만 주 주식수 의무 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상장직 시장에서 유통 가능.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수급이 센 쪽이 뭐 센 쪽이든 뭐 약한 쪽이든 뭐 확인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누군가의 뭐 어떤 수급이 붙었다.
근데 메이저 수급은 일단 아니고 수급이 붙었다라고 했을 때 400만 주를 소화할 수 있겠느냐. 400만 주라고 한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라고 하면 800억이란 말이에요. 800억인데 이제 800억을 그들이 다 살 수는 없잖아요. 400만 주면 뭐 얼마에 30% 이상 800억을 그들이 다 살 수는 없는 거고 그 심리적인 면을 이제 좀 이용을 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오토인 같은 경우에 유통 물량이 이제 첫날 상장하고 나서 사실상 기관들 또 외국인들 공모 받은 물량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나는 조금 생각해 봐서 팔 거야 이런 게 없어요. 예전하고도 이제 많이 그 룰은 바뀌긴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공모만 받아도 공모 물량만 받아도 그날 당일날 팔면 1년 다 했을 때 평균적으로 수익이다. 뭐 이런 기준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공모를 받는 방식도 많이 이제 바뀌고 공모 물량을 받는 방식도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모 물량은 당일날 대부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뭐 현재가 창이긴 합니다만 수급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저 세부적인 내용도 이제 다시금 또 들여다보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엔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까지 표시를 하고 자를게요. 주식수와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식수, 상장 주식수, 그리고 시가총액, 현재 기준, 그리고 현재가. 거래 대금이 지금 뭐 자기 시가총액 수준만큼 유통 물량은 400만 주라고 말씀드렸죠. 400만 주 미만 380만 주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이제 머니 게임인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창구 동향 놓고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기타 법인 쪽에 이제 물량이 좀 많이 출회가 됐다라는 게 눈에 띄고 금융투자 쪽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뭐 사모펀드 아예 뭐 대놓고 나갔고 그 다 나갔어요. 기관들은 대부분이 나간 상태고 이제 특이한 건 이제 기타 외국인이 한번 들어왔다 나갔는데 기타 외국인은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다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은 누구냐면은 외국인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일단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를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기타 외국인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아닌 말 그대로 이제 토마스 형, 에디슨 형, 뭐 옆에 있는 형들 그 형들이 그냥 그렇게 외국인, 기타 외국인으로 잡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찌됐든 개인들에게 물량이 다 넘겨졌어요. 기관 외국인들 쪽에서 막 가지고 있는 또 기타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물량들이 보호해수가 안 된 물량들은 이제 다 개인에게 떠넘겨졌다는 거죠. 자, 이 날짜별로의 흐름을 한번 잘 보시면 일단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바로 이제 뭐 이날 사실 기회였죠. 8,580원에 그러니까 따상도 아니고 5,300원 공모한 종목인데 당연히 뭐 그 공모 가격이 적절한 가격인 거지 그게 아주 뭐 저평가다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공모가 대비해서 움직임이 나와줬고 가볍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상한가 밀어버린 거예요. 밀어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뭐 개장 초에 30분봉 놓고 보시게 되면은 그냥 뭐 바로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생각할 틈도 안 줘요. 그러니까 마음 먹었으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은 이거 바로바로 그때 추천하고 대박 내주지 왜 그랬어? 라고. 근데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스토리를 다 얘기해 드릴 건데 30분봉의 기준에서 보시는 것처럼 1시간 만에 바로 그냥 상한가를 말아 올린 거예요. 얘가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냐 했을 때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다 보신 것처럼 매출이 뭐 500억 정도.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바로 그냥 또 뭐 30분 봉여서 그렇지 바로 그냥 상한가 만든 거예요. 바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날 같은 경우에 세 번째 날 같은 경우는 갭상승 이후에 흐름에서 어떻게 됩니까?
종가가 여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종가 대비해서 요만큼의 갭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쭉 뻗어 올랐다가 장 막판에 급락. 근데 여기서 또 갭상승이 또 나오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요 갭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뭐였냐면은 요날은 재미난 게 한국투자증권 쪽, 아니 한국경제신문 쪽에서 기사가 나옵니다. 기사가 나와서 뭐 대표이사가 코멘트를 하죠. 별 내용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앞으로 우리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거다, 끝. 그 내용 5시 20분에 뜨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시간에서 상한가 말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 논리죠, 수급 논리. 이때 기준에 14,150원 종가였다라고 한다면 14,150원 곱하기 얼마예요? 1,200만 주니까 시가총액이 2천억이 채 안 되나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 유통 물량은 이제 400만 주니까 400만 주 미만이니까 400만 주 잡아도 14,150원에 10% 15,550원으로 기준 잡고 400만 주면 600억 기준인데 600억을 다 사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어찌됐건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밀어 올린 거죠. 상한가를. 그러고 나서 개장 초에 바로 또 빠바방 치고 나서 상한가. 그러니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테 전화를 해서 야, 너 상한가 만들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는 5분봉으로 놓고 볼 겁니다. 다시금 아까 이제 그 보다가 안 본 기준이 있는데 어떤 걸 이제 보다가 말았냐면은 요 그 투자 설명서 부분 요 기준에서 아까 이제 그 매출 부분 나와 있던 거 있죠? 투자 위험 요소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볼 수 있는데 요 기준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부터 해서 뭐 쭉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영업 실적 2020년 과거 3년 분기별 매출 비중 그리고 이제 매출 비중 2021년 기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볼 거예요. 3분기까지 해서 360억이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3개년도 기준의 매출 범위 보면은 시가총액이 공모가 기준으로 600억 원대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을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은 뭐 어떻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요 정도 수준의 기준이다.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매출 보통 이제 매출 규모가 이제 시가총액 규모 정도로 설정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깔끔하지 않게 이제 이렇게 그냥 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닥트에서 보실 수 있다라는 거를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 이제 뭐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뭐 이렇게 설정이 잡혔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앞으로의 기준이고. 그래서 이런 성장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뭐 차분하게 보시는 거고요. 그냥 결론적으로는 스토리 다시 정리해 드리면 시가총액 600억 수준에서 상장이 되다 보니 뭐 700억 수준에 상장이 되다 보니 유통 물량 뭐 그 당시 8,000원이면은 48에 32 그럼 320억인데 누가 320억을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만 잡아주면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뭐 바로 상한가 만들고 그 다음날 뭐 갭상승 이후에 툭 건드려놓고 바로 상한가. 근데 우리 기준에서 이제 갭상승 범위가 12%면은 그리고 눌림목이 10%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따라잡을 수 있다. 어떤 기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총액이 작지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시가총액 이렇게 작은 종목 1,000억 원대의 종목 2,000억 수준의 종목을 신규 상장했을 때 거래량 터졌을 때 따라붙어서 이틀인가 3일 상한가 수익 내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봤죠. 이거를 이제 뒤돌아보면 안 돼. 거래가 없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 이제 거래량 기준 교육 받을 때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는 최대 15%까지 따라붙는다고 했어요. 최대. 그러면 이날 갭상승이 얼마가 된 거예요? 이날은 이제 보합에서 처음 이제 가격 설정이 된 거고 거기서 상한가 간 거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12% 갭상승에 10%까지 눌렸다가 들어올려서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요날 같은 경우는 이제 갭상승 이후에 만약에 따라붙었다면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
그러니까 갭 상승이 11%까지 나오고 18%인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 안 들여다본 거. 거래 없잖아요. 거래 없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갭 상승 13%에 밀리지 않고 바로 상한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따라붙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의 기준은요. 만약에 물량을 우리는 상한가에 진입하면 절반 이상을 차익 실현한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상한가여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이제 50% 미만만 가져간다. 50% 미만만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 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럼 뭐 개장 초에 갭 상승 이후에 8%갭 상승 이후에 들어올렸다가 미끄러지면 전량 차익 실현. 과도하게 17%까지 밀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또 쪼그라들죠. 16,500원. 16,500원이면 요자락이 된단 말이에요. 앞전에 기준이 잡혀있던 요자락. 그러니까 요자락까지 밀려 내려가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지지가 일정 범위 형성이 됐고 거기서 물량을 어디선가는 받아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올리는 흐름이 된 거죠. 자, 5분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죄송합니다. 5분봉에서 설정을 해드릴 때 이렇게 이제 분봉에서 생각할 시간을 일부라도 주고 이제 움직이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은 경우에는 뭐 따라 붙거나 할 수 없죠. 지금은 어때요? 이런 걸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이게 5분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주 월봉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주 월봉이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따라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펀더멘탈이 뛰어나고 수급이 뛰어나서 그 수급 범위에서의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집이 돼서 이렇게 됐다라면 그거는 긍정적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비이성적으로 들어 올려놓은 이후의 흐름이라면은 여기서 자칫 조금만 미끄러지면은 쭉 깨져 내려간단 말이에요. 돌리면 세게 돌리면 이제 뭐 유자락에서 상한가죠. 지금이 17%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개별 매매입니다. 문자를 보낼까는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할 거고 결과적으로는 내일 어떻게 될지는 또 몰라요.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가벼운 반면에 거래대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장난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특히 개인들 뭐 부티크나 큰 손이 좋아하는 거는 2만 원이잖아요. 10,000원 단위, 2만 원 단위. 그러니까 호가에 또 꽉꽉꽉 차 있어요. 이게 이제 뭐 5,000원, 7,000원 뭐 이런 호가도 비어 있고 아래 위로 물량이 비어 있고 그러면은 매매를 못 해요. 누군가가 한 10억을 사고 싶어. 5만 주 시원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그 기준이 안 나온다면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아래 위로 좀 쌓여 있어야 돼. 5만 주 사가지고 시원하게 차익 실현하고 싶어. 근데 요 정도만 쌓여 있어도 다행인 거죠. 좀 던지면 이제 물량이 다시 채워지니까. 근데 전혀 이제 그 공간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즉 뭐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아진엑스텍을 방안에서 이제 가끔씩 말씀도 하시고 저도 기술적으로 이제 뭐 한 번씩 아진엑스텍 뭐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얘 거래량이 급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2,400만 주씩 터지다가 조금씩 줄더니 확 줄어가지고 뭐 100만 주 터질 때도 있어요. 2,400만 주 터지다가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매집을 해서 거래가 이날 터진 다음에 음봉이 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집했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요 지지 라인에서 이거 터트릴 겁니다. 누군가 이때처럼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그럼 말짱 도루묵이야. 시장이 굉장히 강해져? 그럼 얘 안 들어가. 얘를 왜 사? 다른 쪽에서 월등하게 강한 종목이 많은데. LG노텍 말 같지도 않게 오늘 빠지는데 그쪽에 돌리면 어마어마하게 돌릴 텐데 얘를 왜 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면 얘도 이제 이것도 5분봉으로도 볼 수 있고 1봉으로 볼 수 있어요. 거래가 없으면 안 돼요. 매집을 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삽니까? 이날 거래량 2,000만 주, 2,400만 주 터져서 매집을 한 거라면은 그럼 한 뭐 100만 주 샀어? 그럼 10%인데 지분 신고해야 되는데 50만 주만 사도 지분 신고해야 되는데요. 70억만 사도 지분 신고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결국은 매수매도 뺑뺑이. 예? 얘도 시가총액 1,400억 분이 안 돼요. 근데도 못 가잖아요. 근데도 못 가죠. 이러다 거래량 없으면 그냥 내리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거래량 없으면 이렇게 내리 저 고점 14,000원 찍고 내려와서 8,000원까지 내려오는 것처럼 내리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일 어떻게 된다라는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오토엔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도 뭐 상한가 한다 그것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분봉 마저 설명하고 이제 일봉 기준을 잡아서 놓고 설명을 드리고 기준점 잡아 드릴 텐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특이한 케이스의 경우는 최대 20%까지는 따라 붙는다라고 설정을 했어요. 최대 20%까지는. 그래서 그거까지 감안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즉, 이 기준에서 이제 거래는 터질 만큼 터져 있습니다. 거래는. 그래서 최소 범위가 5MA, 20MA 넘기는 거.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 5MA, 20MA 5개의 캔들 그리고 20개의 캔들의 평균 거래량, 그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 나올 땐 따라붙을 수 있어요. 그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 나올 때. 그렇지 않고 보수적이다. 그럼 굉장히 강한 그 흐름이 나와야죠. 진짜 한 100만 주씩 터지면서 들어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상한가 확 들어가고 다음 날의 흐름을 보죠. 오늘 사실 상한가 들어가 있던 분들의 기준에서는 야, 나 상한가에 따라 붙어서 오늘 뭐 갭상승 10% 먹고 나왔어. 8% 수익 내고 나왔어. 에이, 8% 정도 갖고 돼요.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갭상승이 그냥 쭉 뻗어 올라가서 진짜 어마어마한 기준이 잡혀야지. 결론적으로 오토엔의 경우는 내일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가도 내일 갭상승이 나온다 이런 보장이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8% 볼 수 있었던 거는 어제 기준에서도 5분봉 보시면 순간적으로 들어올려서 이렇게 잡아 끌어놨거든요. 순간적으로 25일 날의 5분봉, 25일 날의 5분봉 순간적으로 잡아 끌어올려놔서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확 생각할 틈도 안 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량 잡아간 누군가는 잡아갔을 거 아니에요. 세게,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누군가가 세게 잡아 들어올리면서 이 물량을, 그러니까 이 물량을 소진시켜야 되니까 다음날 갭상승에 이제 따라붙는 거에 그대로 다 패대기 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기준이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차익 실현했던 사람들이다. 그럼 평균 한 19,000원에 차익 실현했다. 아, 행복하지. 19,000원에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물량 일부 받아내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세게 들어올리면 또 따라붙잖아요. 손절한 사람이 따라붙든 복수전 한다고, 아니면 새로운 쪽에서 야, 이거 역시나 세게 잡아 돌리는데 라고. 결론적으로 다시 이제 오늘의 기준을 땡겨서 놓고 보시면 이 거래량 최소 범위 5MA, 20MA 그게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밀리잖아요. 이렇게 밀리면 이제 쭉 미끄러져. 왜? 밑에 호가가 비어져 있으니까 뭐 진짜 뭐 신용 쓰고 미수 써가지고 한 10억을 샀어요. 그러면 한 1억 5천 2억이면은 5배 7배까지 요즘 살 수 있으니까 1억 5천이면 뭐 10억까지 막 다 사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5만 주 이거 때려버리면은 바로 그냥 연달아서 막 깨져 내려온단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좀 물량 걷다가 세게 여기서 한번 들어갈 자리가 되잖아요. 여기서 9시 30분 기준에, 그죠? 우리가 배운 그대로 5MA, 20MA 거래량 수반하고 거래 터질 때 이거보다 거래가 좀 밋밋한데 뭘 밋밋해? 예? 상장 주식 1,300만 주짜리를 거래를 15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400만 주를 터뜨리고 있는데 불과 30분 만에. 이것도 밋밋하면 그 다음 양봉 나올 때 여기서는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중간 자리에서부터 다 고점까지도 다 몸통의 라인까지도 다 그렇게 해서 위에서 여기서 이제 상당 부분의 차익 실현이 나왔겠죠. 여기서도 손바뀜 흐름이에요. 종가는 올라갔지만은 이게 다 매집이다가 아니라 손바뀜 들어 올려주니까 막 따라붙는 쪽.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으로 나간 거죠.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쥐고 있다면 세게 들어 올려서 상한가를 말아줘야 되는데 못 그러고 있어요. 문 닫아놔야 되는데 못 그러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요 흐름에서 거래가 안 터지는데 양봉으로 지금처럼 거래가 안 터지는데 5분봉 기준에서 뭐 양봉을 모색한다? 만약 물량 갖고 계신 분들은 빠져나와야 돼. 일단은. 그리고 다시 들어올려서 더 세게 가면 그때 뭐 따라붙든 그 고민을 해야지 이거 들어 올려줄 거야 라고 했다는 낭패를 봅니다. 그 흐름이 지난번에 3거래일 날 갭상승 이후에 3거래일 날 쭉 미끄러졌을 때 그 흐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고점 대비 한 17% 빠졌을걸요. 이게 17,600원에서부터 14,000원 얼마 빠진 거예요? 3,000원이 빠진 거예요. 3,600원 감당되겠어요? 3,600원 빠지면 지금 주가에서 3,000원 빠지면 지금 주가로 따지면 4,000원 이상 빠지는 거죠. 감당되겠어요? 4,000원 빠져도 17,000원대예요. 17,000원대면은 4,000원 빠져도 17,000원대면은 오늘 저점 형성한 구간 거기까지도 대밀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는 자리는 어디였다? 여기였다. 9시 반. 그 다음 자리. 근데 매매 사인을 문자로 드리기에는 뭐 순간적인 변동성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세요 문자 나갔는데 목표 주가가 높아. 아, 나 여기서 살까? 에이, 그래 사지 뭐. 샀는데 그게 정점이라면 에이, 뭐 기다려보지 뭐. 잠깐 또 일하고 왔더니 만약에 그대로 잘 끝나주면 좋은데 폭락으로 연출된다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끝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이 오토엔의 시세의 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있잖아요. 매출이 500억 기준이에요. 공모가 5,300원에 됐고 공모 가격이. 결론적으로 개별 매매를 하신다 해도 요 OMA, 20MA 거래량 지금은 50만 주겠죠. 점점 그 거래가 줄어서 조금씩 내려올 겁니다. 그 거래를 이용해서 아주 좁은 구간을 할 수는 있어요. 지금 16,500원에서부터 30% 올라갔거든요. 지금 주가가. 저 고점까지 하면 그 이상 올라갔고 그 시세를 여기서 다시 보면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2,700억이니까 이왕 건든 거 한 단계 더 위로도 당겨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범위까지도 가지고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막연한 기준이다.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점 잡자. 그리고 이제 일본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매번 배우는 이게 교수형입니까라는 기준이에요. 교수형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교수형의 기준도 설정을 한다. 이 기준이 뭐냐면 지금 꼬리가 달려 있죠. 어디까지 달려 있어요? 굉장히 크게 내려온 거예요. 17% 시초가 대비 17%가 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갭 상승 이후에 이 몸통 캔들의 얼마예요? 몸통 캔들의 절반 이상을 들어 올리고 시작이 됐잖아요. 굉장히 크게 시작됐다가 음봉이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데 정거래일에 몸통을 훼손시킨다. 그럼 이거는 끝났다. 돌리는 거는 개인들이 흥분 상태에서 마지막 추격 매수하는 거다. 그러니 교수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1번. 2번의 기준은요. 요러면 그러면 요거는 교수형이 된다. 그럼 교수형의 기준에서는 꼬리 달리면 달릴수록 전부 뭐가 됩니까? 전부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분들 차익 실현 못했는데 미끄러져 내려와서 돌릴 때 기준. 그래서 두 가지로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보수적으로 보는 교수형의 기준. 그래서 이건 교수형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돼. 혹은 교수형이 맞아. 근데 나는 이 부분을 아주 잘 활용해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망치가 형성될 때 들어갈 거야 라는 기준에서부터 저점 대비 2, 3% 기준을 잡는다 했죠. 그럼 저점 대비 3% 잡으면 16,500원 대비해서 3%면 대략 500원 잡아주면 17,000원. 17,000원이 편입 구간 설정 범위가 돼요. 일단 1차적으로 요즘에 계속 배우는 기준점이죠. 그 기준점이 뭐다? 저점 대비 2, 3% 들어올리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요 자락. 여기가 절반 꼬리 달리고 앞전 고점 종가를 넘기는 시점. 그렇게 됐을 때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마찬가지로 교육 기준에서 저점 대비해서 2, 3% 반등 시 따라붙는다. 그 기준의 교육이 됩니다. 최근에 계속 그 교육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는 교수형이 맞는데 교수형이지만 나는 알았어. 결국은 난 전량 차익 실현할 거야.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장중에 반발력 이용해서 들어갈 거야. 요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 기준에서는 나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배운 사람인데 바보 마냥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얘 몸통이 어느 거예요? 요거죠. 갭 상승이기 때문에 전일 종가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온 거다. 그럼 몸통이 이따만한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갭 상승의 갭 크기 퍼센테이지로, 그러니까 요걸 로그로 한번 바꿔볼게요. 로그 차트로.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캔들의 몸통의 크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맨 밑에 형성되어 있는 캔들의 크기가 가장 크게 형성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저 당시의 퍼센테이지 30% 다 들어 올려놓은 거니까 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몸통의 크기가. 그러면은 갭의 크기가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기준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 몸통 크기가 상한가 크기란 말이에요. 그죠? 30%.
근데 갭 상승은 얼마? 8%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갭 상승 나온 게 제한적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교수형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뭐 이게 실전이 뭐 우스워요? 굉장히 뭐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처럼의 엄청난 지금 갭이 나온 게 아니잖아. 갭의 크기가 여기처럼, 여기처럼. 그리고 종가에서 밀려서 올려놔서 이렇게 12%, 그죠? 갭의 크기를 보는 거야. 갭의 크기만. 그리고 얘도 종가 크기가 요 큰 캔들 요 큰. 그러니까 얘의 지금 갭의 크기는 요만하단 말이에요. 8%.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 8%면 어떤 기준이에요? 3분의 1의 몸통이 안 되죠. 이 30% 기준 잡으면. 그러니까 윤정두가 교육해드릴 때 몸통에 최소 3분의 1이나 2분의 1까지 들어 올리고 몸속으로 파고들면 그건 100% 교수형이라고 인정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음봉으로 떨어져서 그 다음날부터 주들을 깨져 날아가는 교수형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그건 나도 몰라. 결과는 봐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를 주의를 할까 주의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들여다볼까 이 기준점에서 설정할 때 결론적으로 가능성 범위를 놓고 본다는 거죠. 아 나는 내가 볼 때는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든가. 그 결론은 교수형이 아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울 겁니다. 교수형이 아니야. 저점 대비 16,500원 대비해서 조금 돌려놓으면 난 들어갈 거야. 얼마에? 17,000원 수준에. 또 절반의 꼬리가 달리면 난 들어갈 거야. 얼마에? 18,000원 수준에. 전일 종가의 기준까지 잡혀지는 뚫고 올라가는 저 수준에. 그러고 나서 꼬리가 달렸어. 고점 대비 3에서 5% 밀렸어. 그럼 그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종목이 나오면 우리가 예전에 이런 종목을 하나 수익을 냈고 그리고 오토행 같은 경우에 상장 첫날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 근데 뭐 시장이 뭐 속된 표현으로 요따구니까 매매 사인을 들이지도 못하고 또 변동성이 원체 커서 오늘도 만약에 뭐 어제 들어갔다 잠깐 리딩하는 사이에 고점 대비 17% 밀리면 감당되겠어요? 지금도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밀려요? 9% 밀리고 있습니다. 8.73 감당되겠어요? 외부에 계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 한 또 실제 매매가 좀 탄력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닌 한 접근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봉받고 일봉을 본 거예요. 일봉 기준에 지금의 기준은 뭐다? 로고 빼고 나면은 교수형이다. 꼬리가 원체 크게 달려 있으니까 이거 상한가 가면은 뭐 보수적이신 분들은 그래도 얘는 교수형이다. 갭이 컸다. 그리고 아니야. 밑에 봉까지 다 채워넣어서 놓고 보면 8%가 얘가 무슨 갭상승이 큰 거야? 8%는 갭상승 큰 거 아니야. 그거는 교수형이라고 안 봐도 돼.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장중 기준이죠. 그건 결과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장중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처럼 말씀드렸을 때 거래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그랬죠. 누가 살 거야. 앞부분에 거래 터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멈춰 있잖아. 뭐 그 사이에 다 빠져나간지 확인해봤어요? 응? 확인 못했죠. 지금 꼬리 달려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일봉에서도 아무데나 꼬맹이들 캔들 교육합시다 해놓고 아무데서나 자 장학형 나왔습니다. 거래량 있어 없어요? 없죠. 신뢰도가 없다는 거예요. 와 망청 떴습니다. 거래량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신뢰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뭘 그렇게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윤정두의 얘기 듣는 것뿐이 답이 없는 거예요. 단타 종목도. 미끄러지면 미끄러질수록 박수치고 기다려야 돼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전량 차익 실현했잖아. 계속 좀 속된 표현으로 초전 박살 나라 막 18,000원까지 내려와 버려 막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릴 때 요 자락에서 내가 다시 들어갈 거야. 이제 교육 받았으니까 제대로 들어갈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형주든 중형주든 소형주든. 지금 이렇게 따지면 장만 좋으면요 들어갈 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슈마시스도 어제 교육해드렸단 말이에요. 좀 이따 좀 보든지 할 거예요. 슈마시스. 얘 같은 경우에도 주봉의 기준에서 샛별형이 아니에요. 샛별형이죠. 어제 본 게 대비해서 감사 안고 돌린단 말이에요. 어제 교육했어요. 야간 방송에서. 그 팍스 2대1 방송에서 다. 자, 일본 기준에서 요 자락이 딱 떴을 때가 주봉의 샛별형이 되는 자락.
그리고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질 때 우리는 주봉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오늘 갭상승에 양봉으로 당겨줘. 그럼 3%에서 9%, 6% 등락범위, 수익범위 가져가도 된단 말이에요. 응? 오토엔 잠깐 여기서 단타 한번 쳐보겠다고 야 요거 한 뭐 1, 2%는 올려주겠지. 자칫 잘못 들어갔다 한 방에 빵 하고 깨져요. 응? 한 방에 누군가 그냥 한 3만 주 아유 짜증나 나 못하겠어 던져버릴래. 확 던져버리면 그 순간 우르르르 쏟아집니다. 들어 올릴 때는요. 기다렸다가 캔들이 커졌을 때 거래가 커졌을 때 그때 기준 잡으면 신뢰도를 바탕으로 움직이면 가져가는 거예요. 거래가 없는데 막 올라가서 22,000원 수준까지 와. 그럼 있던 물량이 있으면 빨리 정리하는 거죠. 미련 갖지 않고. 그게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오토엔의 경우는 분명하게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오토엔의 경우는 우리가 방송에서 가지고 나갔고 다 들여다 보셨고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었고, CIS도 좋네요. 요 기준 범위에서 어떻게 돼요? 볼까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진짜야? 오토엔 뭐 진짜야?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뭐 진짜거나 가짜거나 지금 보시면 이 방송에서 오토엔 목요일 금요일 뭐 이렇게 갖고 나왔잖아요. 수요일날 기준에 이날 갖고 나가면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수요일 기준에서 시간에서 월요일날 기준에 시간에서 상한가입니다. 뭐 그런 기준. 그 다음날 상한가 형성된 이후에 갭상승 13% 그러고 나서 또 바로 상한가. 줄인 열공 선생님은 제가 생각할 때 오늘도 오토엔 매매를 했을걸요. 오늘 17% 밀렸는데 뭐가 무서워. 17% 밀리고 바닥 다져주는데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펀더멘탈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표작업. 우리 모니터링 하신 직원분들 이 표작업 해달라 그랬어요. 이게 웃기는 게요. 또 요 당시 기준에 시간의 상한가 간 날 있잖아요. 그 다음 날 뭐 진짜 뭐 속단 편으로 무슨 뭐 작업을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경제에서 신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선 쪽의 비즈에서도 뉴스가 나와요. 조선 쪽 기준에서도 경향신문, 조선비즈, 현대차그룹, 사내 스타트업, 오토엔 분사업, 코스닥 시장의 상장, 부정적인 내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기사들이 개장 전부터 막 나와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시간 외에서 장 끝나고 나선가요? 현대차 기아에 대한 지분 신고. 그거는 원래 신규 상장했으니까 노출돼 있는 그 흐름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제 1분봉 보시면은 5분봉으로는 그 자락에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1분봉, 1분봉에 그러면 거래량 5MA, 20MA, 그거 실릴 때 따라붙는 기준. 그러면 21,300원이면 16.08이네요. 21,250원까지가 15.80이네요. 특이한 케이스야. 거래량 최상이야. 2천억짜리가. 거래량 거래대금이 3위에 3위. 거래대금 3위. 그럼 난 그걸 보고 따라갈 거야. 라고 한다면 이런 라인에서 거래량이 5MA, 20MA 넘겨졌을 때 아주 짧은 구간으로. 이걸 멀리서 한번 탁 당겨서 봤더니 결론 뭐예요? 거래가 없더라. 거래가 없더라. 신뢰도는 없더라요. 여기서 세게 뚫지 않는 한. 그래서 매매 사인을 고민을 하다가 적절하게 매매를 들어갈 수 있으면 잡아드릴 거고, 오토엔이 아닌 예를 들면 K옥션도 감당되겠어요? 고점 대비 또 얼마 12% 밀렸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매매를 하더라도 좀 시가총액이 있는 쪽, 하물며 이제 우리가 손절을 했더라도 위메이드가 충분하게 변동성의 기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위메이드라든가 휴마시스라든가 수급이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제 그 수급 범위에 누가 샀겠어? 근데 프로그램이 샀잖아. 프로그램 이외에서 매도를 만약에 하고 있다 할지라도 프로그램이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서 그래? 거래가 터지면은 따라붙을까? 얘는 일주 이상짜리니까 최대 10%까지 따라붙으니까 그 정도 범위에서 들여다볼까? 이 기준. 또 아까 보시는 이제 KCC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들어오긴 하는데 좀 제한적인 프로그램이죠. 크게 들어올렸다가 좀 미끄러졌어요. 근데 음봉 하나 떨어져 있고 누굴 믿고 따라갈 수급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얘는 관망할까? 이런 식으로 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럼 거래대금이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못 따라붙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적으면. 지금 200억 적지 않은 거래대금이다? 그럴 수 있죠. 개별 매매 이외에는. 얘네들도 거래가 이제 2,400만 주씩 저렇게 한 번씩 빵 터지는 시점.
그런 때 이제 변동성 매매를 가지고 있는 거. 말 그대로 그냥 머니 게임. 그걸 하셔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셔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점을 잡으면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뭐 지금 점진적으로 이제 다시 종목군들이 낙폭을 줄이고 또 하이닉스 시초가 위쪽으로 다시 올려서려는 흐름이 나오고 이런 범위에서는 뭐 들여다보고 대처의 기준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오토엔의 경우에 그런 기준을 좀 설정하시고 지금 CIS도 어떻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으로 긍정적인 추세 범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해드릴게요. 자,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 또 내부에 계신 우리 그 정회원님들도 이 오토에는 어차피 이제 오픈해서 올려드릴 건데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셔서 VVIP 회원님들도 자신감 가지시고 얼마든지 저 오토엔 같은 종목 근데 비중은 어떻게 1%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저거를 비중을 실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요 메인 화면에 보시면 이벤트가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 이벤트 끝나고 나서 나중에 뭐 다시 이런 거 없어요. 어제 야간에 교육을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정회원님들 지금 다 녹화 다 듣고 계시는데 죄송스럽지만은 이번에 시장 하물며 고점 대비도 필요 없어요. 1월달 기준에서 시장 1월달에 300포인트 빠질 때 또 월요일 화요일 100포인트 이상 빠질 때 하이닉스요 1,000원 빠졌어. 이틀 동안 1,000원 빠졌어요. 오늘 주성엔지니어링 장중에 시꺼버렸는데 다 돌려놔서 그거 우리는 저점에서 다 편입했고 또 어제 플러스였어요. 월요일 화요일 100포인트 이상 빠질 때 월요일 화요일 플러스. 심택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었습니다만 심택의 경우도 월요일 화요일 10% 가까이 들어올리고.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시장이 깨졌어요. 시장 어려워요. 뭐 2,500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아니 그거를 뭘 생각을 하나. 2,500 내려가든 말든. 2,500이 내려가는데 여러분들 종목 주력주에서 IT처럼 잘 움직임이 나오고 또 LG화학처럼 옆에서는 막 뭐 엄한 소리를 하는데 알고 보니 1월 저점 대비해서는 12월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12월 30일 날 8위에서 지금 시가총액 5위예요. 아니 그렇게 안 좋다는데 어떻게 8위에서 5위가 돼 있고 그리고 좋아요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5위예요. 오늘도 저점 편입 시초가부터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시초가부터 편입의 기준을 잡아서 편입 그리고 나서의 수익 범위 이거를 왜 못 잡았느냐. 이거를 결론적으로 LG화학 옆에 손가락질 할 때 이게 지금 외국인이 2% 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LG화학 갖고 있고 또 하이닉스 갖고 있고 하이닉스가 빠졌냐고 이번 월화수에 금요일날 좀 미끄러지긴 했지만 300포인트 1월달에 300포인트 빠질 동안에 300포인트 빠질 동안에 13,000원 10%에도 빠졌어요. 시장 하락률 수준인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 거죠. 이번 조정장에는 너무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IT 또 LG화학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방어는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개별 종목의 기준에서의 흐름. 우리도 순절한 거 있지만 얼마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전화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 정회원님들도 요즘에 야간 방송 전혀 안 들어오시는데 야간 방송 꼭 들어오세요. 시황 꼭 들으시고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도 공개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윤정두가 야간 방송에서 거짓말로 광고하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그 후배분들 동료분들 밖에서 헤매고 있는 거 헤매고 계시는 부분들 헤매지 말고 얼른 오세요라고 이끌어도 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전화하시고 오토엔 또 나머지 이제 변동성 종목 우리도 들여다보고 이제 주력주 기준에서 또 흐름 기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